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는 과정 사이에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요. 유사한 점. 그 유사성이 100%는 아니지만은 한 80%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성을. 그래서 오늘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오늘의 이야기고 미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삼국통일 때문에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졌고 한반도가 한민족의 차지가 되었고 그 뒤 지금까지 바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국인의 사는 모습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 틀을 결정한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오늘날의 한국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그 통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남북통일을 해야 될 이 마당에 반드시 우리의 피와 살과 하나의 국가 의지로서 이렇게 승화시킬 만한 게 그 속에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복잡할 수 없는, 왜 복잡하느냐?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민족 집단이 해내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전쟁에서 단순하게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렵니다. 여러 나라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 과정 자체가 어느 하나로서 되지 않고 여러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통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막막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는 점에서 이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에 쉬울 것이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고 동시에 군사적 노력의 결과이고 정치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외교적인 문제는 당시에 동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죠. 이 고대사는 이 조선조나 고려 때보다도 더 이렇게 박진감이 있어요. 고대사라고 하면 신라 삼국통일한 그 전의 역사를 우리가 말합니다. 주로 삼국시대 때 보면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고대 국가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경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요새처럼 무슨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문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를 읽고 있으면 오히려 조선조 시절의 역사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동성이 많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중국에서 수나라, 당나라의 등장입니다. 당나라 이전이 수나라인데 같은 계통이죠. 수나 당이나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유목민족화된 유목민족 출신의 중국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세민이라든지 수양제 이런 사람들의 혈통을 쭉 올라가 보면은 이 사람들 피에는 한족이 아니라 이 몽고족, 흉노족 같은 이런 북방민족의 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나라가 먼저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합니다. 이 수나라가 고구려와 싸우다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나라가 만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대운하가 있죠. 대운하.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가 당나라로 정권이 넘어가죠.
쿠데타가 나가지고 수나라 수와 당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 또한 고구려와 싸워서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서기 640년 이 무렵입니다. 640년 무렵쯤 되면은 백제 의자왕, 신라는 뭐 선덕여왕, 고구려는 이 영계소문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특히 이 백제하고 신라가 옛날부터 싸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휴전선, 지금의 우리 휴전선 남쪽에서 큰 산도 없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가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의 역사가 아주 치열하고 길어요. 길은데 역시 과거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싸움하는 것이 감정싸움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국가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되는데 특히 서기 554년에 지금 충청북도 옥천, 유경수 여사 고향인 옥천이죠. 옥천이 좀 산간지방이죠. 거기서 유명한 전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관산성 싸움이라고 합니다. 관산성 싸움. 이것이 삼국 통일 한 11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이게 바로 삼국 통일을 결정하는 전투였습니다. 그 옥천에 가보면은 성터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성터가 제일 많은 데가 옥천이라고 합니다. 그건 고구려 성터도 있고 백제 성터도 있고 신라 성터가 있어가지고 그 세 나라가 성 쌓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나라 국경에 딱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554년에 신라는 진흥왕이 있었고 백제는 성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백제 신라를 대표하는 아주 영명한 왕입니다. 554년에 싸웠어요. 싸우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고구려가 강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흥왕이 신라에서 등장해가지고 신라 영토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백제하고의 맺었던 나제 동맹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관산성에서 싸우는데 그때 병력 배치가 어떠냐면 진흥왕이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이 또 한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 백제 성왕이 동원한 이 3만 명의 구성이 아주 재밌어요. 백제 군대가 한 2만 명이고 가야 군대가 한 10,000명 그리고 일본에서 온 군대가 한 몇천 명이 있었어요. 이 연합군입니다. 백제 가야 외 백제 가야 외의 3만 명과 진흥왕의 3만 명이 대결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진흥왕 쪽의 신라 군대가 지다가 백제의 성왕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전쟁을 지휘하는 아들한테 위로차 가기 위해서 한 50명이 되는 기병을 이끌고 가다가 신라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왕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목을 쳤어요. 목을 쳐가지고 시체를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 땅속에 묻어가지고 건물 앞에 땅속에 묻어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맨날 밟고 다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원한해서 훔치겠습니까? 더구나 왕이 그렇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백제 가야 외가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10년 뒤에 가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전쟁은 후유증입니다. 가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백제 신라 백제와 가야 왜 이 세 나라는 왜 친하냐 하는데 아주 이 고대사에 비밀이 있어요. 왜 이 세 나라가 친하고 신라와는 적이었느냐? 백제, 가야, 왜가 왜 연합군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우선 가야